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 심불라 이웃 투게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우리 시부님들 감기 안 걸리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둔 우리 9번째 방송, 가을 향기를 가득히 품고 오신 세 분의 시부님들이십니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산 고장골에서 온 현정수 신부입니다. 네, 왕림골에서 온 한민택 바오로 신부입니다. 홍보전산실에서 온 한정욱 베드로 신부입니다. 어디 갔다 쑥 안 돼요, 그냥. 이것도 재밌는 컨셉이에요. 다음부터 우리 숨었다가 나올까 봐요. 한민택 신부님 지난번 주에 굉장히 고생하셨죠.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네, 별 말씀을요. 이게 왜 박수를 치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 수원가톨릭대학교와 파리가톨릭대학교가 서로 이렇게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프랑스 신부님들이 오셔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또 한민택 신부님이 또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이드도 해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함께 이렇게 MOU 맺은 그 의미를 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 수원 가톨릭 대학교하고 특히 우리 수원 교구하고도 네. 또 파리 가톨릭 대학교하고 또 오랜 인연이 있었어요. 또 그 중에 또 신부님을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생 때 그쪽 신학교로 보내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또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또 가르치기도 했었고 했는데, 최근에 또 많은 교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공식화하면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교류 또 협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사실은 MOU 그 자체는 네. 이제 형식적이고 좀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이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이제 그런 교류, 학술 교류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도 좀 그쪽에 가서 이렇게 또 강연을 할 수 있고, 또 그쪽에서 오실 때 또 초빙해서 또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또 그런 서로의 교회를 위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연구, 고민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논문 지도 교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보온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구의 어떤 성지 또 여러 문화유산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이게 화성 근처도 한번 네, 그렇죠.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화성, 수원성 또 천진암, 그리고 또 절 이런 데 갔다 오고, 또 한국 본당도 이렇게 구경하고 싶으셔서 본당에 가서 미사도 봉헌하시고, 또 신자들하고 같이 또 양고기도 뜯으면서 꼬량주 한잔 하시고 또 아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한국 음식 잘 드시나요? 특히 김치를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래간만에 배운 또 스승님과 함께 네, 좋은 시간 또 마련하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흡족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신불라 주제는 조금 요즘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 우리가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 연말에 출간된 여기 보이시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네. 네, 교황님의 사랑의 기쁨 제7장에 보면 자녀들 교육의 아주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 좀 가슴 아픈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중학생들의 학교 폭력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소년법 폐지 청원도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우리 현 신부님 조금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소년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5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단 지금 너무 강력한 범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뭐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유엔의 인권 그 보호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보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아이들은 사형이라든지 극한 범죄에 대한 형벌은 좀 피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도 사실은 이런 강력 범죄가 있었죠. 신부님이나 저희도 옛날에도 다 이렇게 애들 간에 이렇게 사건이 있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SNS라는 부분으로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알리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엽기적인 형태를 좀 바뀌었다. 그렇죠.
폭력의 정도는 과거와도 비슷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찍어서 마치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네. 아이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아마 이번에도 발견된 게 누가 찾은 게 아니라 스스로가 올린 거를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현민태 시민님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네,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결국에는 그 학생들 안에 어떤 윤리적인 의식이나 맞습니다. 양심 자체가 이게 맞아요.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얼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 교육 안에서 윤리 교육을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그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네. 주범 김모양이 검찰에 이제 징역 20년 네, 구형 선고 받았죠.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년법 폐지 여론이 이제 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실 청소년 범죄자들의 형을 그것도 약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감경하는 어떤 그런 법인데 특정 강력 범죄 처벌법 조항 뭐 이런 것과 함께 맞물려서 최고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구형이 20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근데 또 이번에 웃긴 건 공범자는 무기징역이잖아요. 네. 진짜 희한했어요.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여론이 이제 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정욱 시민님도 네, 소년법 59조에 조사해 오셨네요. 네. 야, 공부하는 자세. 심각하게 좋네. 네, 거기에 보게 되면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 소년법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감형 법률 폐지 청원에 19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여당 쪽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까지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방송에서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꿈과 희망 그리고 자고 놀고 이런 것도 다 네, 학생들의 네. 권리잖아요. 근데 정말 당연히 누려야 할 이런 권리들을 어느 순간 박탈당한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로 좀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이 사랑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60항부터 262항이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고자 하는 주제와 딱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도 그다음에 또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도 또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고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신부님 그 260항 좀 조금 요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사랑의 기쁨 260항인데요. 네. 잠깐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자녀들에게 지지와 동행과 안내의 자리가 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자녀들에게 즐거움과 오락을 마련해 주고 TV나 스마트폰이 어떻게 자녀들의 방을 파고드는지 자녀들이 여가 시간을 누구와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부모가 자녀들에게 시간을 할애하며 애정을 다하여 중요한 것들을 솔직히 이야기 나누고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는 청소년들의 자녀들이 폭력, 학대, 약물 중독과 같은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260항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그대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현미대 시부님 이걸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요번에 제가 그 지도 교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특별히 그 하상신학원에 우리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학교에. 네네. 거기에서 이제 평신도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리 좀 준비를 했고 질문을 많이 가져왔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교육의 어려움 이야기를 꺼냈고 신부님께서도 동감을 하시면서 당신 나름대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양성 네.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상이 깊었던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어떤
방황한다라고 보지 말고 우리도 똑같이 그 시간을 지냈다. 맞아. 다만 삶에서 겪어가는 위기의 순간들을 겪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겪는지를 우리가 함께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어떤 강요나 강압이나 아니면 의무를 지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 어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지어주면서 그렇게 그거를 갖고 아이를 어린이 취급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른과 같이 대하면서 이것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한계를 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반해 주는 것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결국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그러한 대화,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기준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인데 네. 우리는 교육을 대부분 학교 보내고 학원 학원 보내는 보내면 것으로 다 준다는 끝나는 거.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함께 대화 나누고 동반해 준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결국에는 이 사랑의 기쁨 안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의 붕괴가 가정 공동체 해체가 네. 이런 가슴 아픈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일단 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사실은 그 옛날에 가정들이 했던 그런 교육 양성하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맞아요. SNS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접하는 어떤 그런 매체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얼굴 모르는 팔로우들. 그러니까 경원님께서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어디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 말씀 같아요. 한정욱 씨님도 우리 어떻게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신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교황님 얘기 듣고 그러면서요. 이 사회가 지금 어떤 1등만 강조하고 1등이 아닌 이들은 낙오자처럼 대우해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업에 너무나도 집중시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도 너무 치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교육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좀 뭐 아주 대단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선생님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 학생 때도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지금은 더해지고 네 그런 것들 보게 되면서 학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그 학생들의 야외 활동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이 점점 줄어들면서 과연 놀이문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놀이문화 이해도가 달라진 것이 이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논다든지 네, 그런 게 있었었는데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뭐 PC나 이런 것들이 보다 보니까는 뭐 온라인 세상이 내가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있고 더 많은 즐거움, 재미를 주고 있다 보니까는 어떤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인터넷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네, 거기에 더욱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또 게임들도 그래픽이 너무 좋아지면서 너무 현실감이 있게 됐어요. 네.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게임들을 접하다 보면은 어떤 잔인성, 폭력성 그런 것들이 너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게임이랑 현실이랑을 혼돈하게 되는 게임에서 이렇게 뭐 때리고 그랬을 때 뭐 멍들고 피나고 그런 걸 다 봤는데 현실에서 예전에는 막 피 보고 그러면은 뭐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야 코피 나면 지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그런 잔인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도 무덤덤해져버린 거죠. 네,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참 우려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 사회가 빨리 병들어가고 있다는 게 공부만 잘하면 딴 건 다 못해도 맞아요. 못된 짓을 해도 다 용서되는 네. 사회.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견뎌내야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그 한 30대 된 청년한테 그런 고백을 듣고 그때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늘 열심히 공부했고
늘 상권을 유지했고 그래서 놀 권리를 뭐 지금은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까지 들어가서 지금 나이 30이 되었는데 막상 직장 생활을 하면 이제부터 여유가 생기고 행복할 권리가 나에게 주어질 줄 알았더니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그럼 나의 지금 잃어버린 15년은 누가 되갚아 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한편으론 복받은 아이가 복받은 소리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공부해야 된다는 압박감,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준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거 끝난 다음에 쉬어, 이거 끝난 다음에 놀아야 돼 너는 하면서 문과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이렇게 갇혀 있었던 아이들의 반란이 시작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요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공교육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공교육이라는 게 등장한 게 사실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제도인데 정치적인 산물이죠. 사회적인 산물. 근데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가정 안에서 교육이 일어났죠. 근데 일하러 이제 부모들이 나가니까 애들을 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를 맡아서 산업화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학교 제도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제도의 가장 시초를 얘기하자 그러면 아마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던 공교육이 아마 가장 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역사의 그 흐름을 보면 아마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역사의 흐름을 닮아가지 않을까. 근데 더 우려스러운 건 그래도 프랑스는 정신적이고 교회적인 이 가치의 문화가 이 기초에 있는데 우리 한국은 정신적인 이 기초가 있을까? 이제 이게 잘 가장 안타깝고. 이번에 그 교수님 오셨을 때 네. 안양 쪽에 가면서 평촌 쪽에 이제 학원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엄청 많죠. 그러면서 한국의 어떤 그런 공교육과 사교육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더니 첫 번째 질문이 공교육의 선생님들이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런 데 가는 건가? 그래서 대답하기 참 어려웠죠. 굉장히 복합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어떤 질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닐까. 그 교사들의 어떤 교육하는 어떤 그런 수준을 높이는 것도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물론 지금 공교육의 어떤 교사님들이 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현역 선생님들도 신자분 중에 계시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그분들이 또 하는 말씀이 그래요. 정말 이제 선생 노릇도 참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게 그 성적을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중3쯤 되면 벌써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친구들은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부모한테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대부분 다 속고 있다. 뭐냐 하면 학원을 보내는 건 의무감이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했다는 마음으로 보내지만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자는 애들이 학원 가서 하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굉장히 큰 딜레마에 늪에 빠져서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 그 내면은 안 보려고 하고 나는 최대한 권리 아니 나의 의무는 다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가 뭔가 포장을 좀 많이 해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지금 학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모델이 지금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그 시스템인데요. 그게 뭐냐면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근데 거기는 학교 건물이 없어요. 학교 건물이 없고요. 그냥 온라인 안에서 대화하면서 그룹으로 이야기하는 게 학교예요. 그 지금 하버드 대학교보다 더 경쟁률이 높다고 하는 그 학교 시스템이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였죠. 미래학자는 얘기하는 게 공교육 제도는 산업화 사회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줬던 사회적인 정치적인 도구였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이 아이들을 그 틀 안으로 똑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이 체제가 유지가 됐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근데 아까 공감하는 건 상담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을 딱 볼 때 문제를 딱 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일탈했다 그러면 이게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얘가 건강해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에너지를 좀 더 선하고 좀 가치 있는 것으로 쓸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 같아요. 자꾸 문제다 이거보다는. 그래서 아마 이 공교육 제도를 담고 있는 게 또 우리 주일학교 체제라면 이것이 이제 주일학교 체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조금 고민해야 했는지는 된다. 계속 네.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제가 또 법인도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그 경기도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지원센터 말 그대로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자퇴 내지는 가출을 한 청소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경기도에 1년에 15,000명 정도가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6만 명? 네, 엄청 1년에. 많죠. 네, 경기도가 15,000명이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우리 이런 데 찾아와서 상담도 받고 아니면 뭐 이렇게 식사도 한 끼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검정고시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다시 이제 학교로 돌려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 퍼센테이지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엔 그래서 이제 또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 적응력을 키워서 이제 사회로 다시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인원이 3분의 1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공교육이 지금 안고 있는 폐단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회 부적응의 현상을 보이는 친구들이 참 많다는 것도 그냥 이게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도 교회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하시부님 그 다음에 또 261항에서 교황님이 또 중요한 말씀 해주고 계신데 한번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사랑의 기쁨 261항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여기서 교황님은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늘 자녀에게 집착해서 행방을 알려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집착하면 자녀들의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된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는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지 못하고 힘을 길러주지 못하며 도전에 맞서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랑을 쏟으며 자녀들이 자유를 키우고 소양을 지키며 온전한 성장을 하고 참다운 자립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일이다. 바로 자녀들의 신념과 목표, 바람과 꿈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들의 여정 안에서 진정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녀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알고 싶어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 보면서 좀 느끼는 게요. 몸은 성당에 있지만 마음은 좀 밖에 있는 듯한 느낌을 보는 것. 이것도 뭐 사실 좀 많이 있고요. 너무 뜨끔하네요. 이 261항이요. 저도 이 내용 좀 이렇게 읽으면서 물론 저희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유 신부님들은 결혼 생활도 안 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말씀 하시네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 이런 방송을 빌어서 조금 그 가슴 아픈 속상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그 아까도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엄청나게 바쁘게 살고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둘이 맞벌이 하지 않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엄마들이 대부분 다 일들을 가지시려고 많이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병들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면서 나는 네가 공부하는 뒷받침은 다 하기 위해서 나도 뼈 빠지게 일하고 있어. 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엄마 노릇 하고 있는 거야. 아빠 노릇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걸 아이들이 알고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엇박자가 나면서 그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 애들은 여기까지 생각하겠죠. 부모들은 이것들 너희들은 고마워해야 돼.
내 인생에 너희들 위해서 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부모들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이 엇박자를 내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런 말씀은 이제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서로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제는 그것들을 서로가 보담아주고 이렇게 치유해 주지 않으면 이제는 언젠가는 어디서든 폭발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시는 분 어떻게? 네,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어떤 희생을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활동하고 그 힘들게 서는가, 무엇을 위해서. 근데 그 무엇이 과연 정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거 아닌 것이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정말 대화하고 마음속 이야기를 서로 꺼낼 수 있도록 또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가면서 또 고민 있으면 함께 나눠주고 그러한 것들이 좀 여기 안에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박신부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요즘 부모님들이 맞벌이라서 함께 시간을 못 보내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은 맞벌이라서 직장에서 집에 오면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더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자녀들 역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마련해 주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좋은 부모님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나와 함께 시간을 그리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는 부모님이 제일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물질적인 거에 집중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는 이런 영향은 자녀들에게까지도 자연스럽게 되물림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부모님이랑 과연 언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전에는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뭐 부모님들도 뭐 농담 삼아서 우리 집에서 제일 바쁜 건 누구야? 뭐 학원을 몇 개 다니고 그걸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잘 못 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요즘 또 광고 나오는 것 중에 카피에 아이가 아빠 또 놀러 와. 그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저 광고를 넣긴 했지만 저 되게 심각한 건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약은 없다. 예.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다 보니까는 아이들은 아빠를 보는 게 일주일에 몇 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위치가 저런 위치라면 과연 아이들이 자라게 됐었을 때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있었을 때 아빠의 위치가 다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위치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데 그 중요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신부님 그 식당에 같은 얘기 했었잖아요. 식당에 갔더니 가족끼리 밥 먹으러 온 것 같은데 외식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스마트폰만 하고 앉아 있더라. 그러면서 그러면 뭐하러 가족이 밥 먹으러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지만 요즘은 같이 밥 먹으러 모여도 얘기도 안 하고 서로 스마트폰과 카톡 확인만 하고 있는 모습을 알아보면서 야, 이래가지고 이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이렇게 나누면서 물론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마 공감은 하시면서 납득은 안 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아마 신부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1등 위주의 세상, 그리고 공부 잘하고 뭔가 잘나고 예쁘고 잘생겨야만 인정받는 이런 사회 안에서 조금은 힘들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는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좀 다가가야 좋을까 하는 이야기들 우리 한마디씩만 하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네, 참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예. 사실 그런데 이제 사신불라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뭐 저희가 뭐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명쾌한 뭐 답은 아니지만 저는 늘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그 위기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 얘기했지만 위기 청소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든지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SOS의 그 통로, 숨통. 그러니까 위기잖아.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여기 가면 그래도 뭔가 좀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통로,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 교회가 그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돼주지 않으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이 사신불라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고 또 마지막 쉼터가 되실 수 있는 그 기능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오늘 더욱더 느껴보았으면 좋겠고 또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한정욱 씨는 어떤? 네, 저도 우리 교회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찾아가면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신부님들이 그런 역할들 더 잘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신불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게시판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거 우리가 또 여기서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뭐 청년분들 고민하는 게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점을 발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얘기들 안에서 캐치해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그 로그인 위에 보면은 사신불라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부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뭐 이미티콘이라도 막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후원금 들어오면 생각해 봅시다. 네. 네, 하면 되십니다. 네, 이번에 그 오신 두 분 중에서 파리 가톨릭 대학교 총장님 또 몬시녀 컨퍼런스가 있었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통역할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 젊은이들에게 가치가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해서 20개를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아직도 유럽 그 젊은이들은 제일 높은 가치로 가정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가정. 그러니까 아무리 가정이 파괴되고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그들에게도 그렇고 소중하다는 거죠. 가장 최고의 가치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 아마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물어도 같은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대화가 없고 아무리 얼굴 보기가 어렵고 그러더라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정으로 두지 않을까. 뭐 친구나 또 가정. 그런데 그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좀 격려받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비록 자주는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식사를 같이 못 나눈다고 할지라도 응원의 편지를 써주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거나 해서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깨닫게 하고 또 하나 있다면 교회 역시 그들의 가치 이렇게 순서에서 가정과 교회가 자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교회 역시 젊은이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늘 품어주고 동반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되기 위해서 좀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저 그 말 참 좋아해요. 우리 집이 아무리 이렇게 좀 열악해도 어디 한참 놀러 갔다가 집에 딱 오면 집이 최고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만의 공간 또 내가 우리 편하게 정말 쉴 수 있는 곳 어떻게 입고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뭐라 그러지 않을 곳 그게 바로 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집이 최고야라고 늘 마음속에 생각할 거예요. 그처럼 우리 본당이 최고야. 네, 우리 신부님이 최고야. 네, 우리 교사들이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은 마음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그 청소년 청년들의 되뇌임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시작할 때 아마 소년법 얘기를 했지만 네, 뭐 네.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폐지냐 마냐 요즘에 또 드러나는 것이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뒤에 부모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부모 책임법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문제를 하면 부모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그래서 부모가 함께 동반하도록 해주는 그걸 어떤 뭐 좀 투박하지만 법적으로 자꾸만 움직이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모의 책임법, 부모와 함께 가는 것. 그런데 자꾸만 뭐 학교에 맡기고 자꾸만 애들 교육을 어디다 맡기는 것으로 해서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 있어서 그냥 돈으로 맡기는 부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부모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의 마지막 결론은 또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가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 사목의 도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4명 다 같이 노래 하나 해드리면 어떨까? 네. 즉석에서요? 즉석에서요. 네. 지금 갑자기 이건 대본화가 안 이거 있었는 거고요. 정말, 네. 예, 네. 그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뭐 노래를 크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정 우리 성취하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가정 우리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가 하면서 우리 같이 할까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넘칠 우거지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용달센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소중한 삶을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요 네. 74년생 이상들이 알 수 있는 노래. 비둘기춤이었습니다. 네, 편집되겠네요. 네. 깊은 소식 하나 있어요. 네. 우리 사신몰라가 하나 일조한 거. 이번에 그 지난번 주에 창작성 과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난번에 그 벌떼를 기억하시죠? 네, 신동 네, 벌떼 네. 네, 네. 간식 엄청 먹었던 친구들 예예예 상 받았어요. 오. 와 장려상. 벌떼들 네, 벌떼 30명. 와 그래가지고요. 그 친구들 너무 좋아하면서 저는 중1부터 고3까지 네, 있잖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교복들을 싹 입고 왔는데 우리 한번 만났었으니까 네. 기억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예쁘게 하면서 상 받아서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내년도에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네. 정기 연주회 때 네네 그 팀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노래 함께 맞아요. 이렇게 오. 매칭 해주려고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들에게 또 하나의 꿈과 희망을 선물한 것 같아서 우리 사신몰라가 네, 조금 좋다. 일조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더라고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약간 무거운 주제였지만 요즘 시대에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함께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라는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마지막 인사 나누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소중한 마음과 소중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황님의 사랑의 기쁨 권고를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이 이야기 청취하시는 분들 사랑의 기쁨을 통해서 같이 우리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정말 성화시키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그런 데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사신 분들은 빨리 사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험생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이 교회의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감사합니다.